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 교수입니다. 치매에 대한 상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뭐 치료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약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방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의사 오이겐이 쓴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사키 마을의 65세 이상 노인 708명 가운데서 노인성 치매는 27명이었다는 거죠. 이는 도쿄의 유병률과 차이가 없었어요. 오키나와 사사키 마을과 도쿄하고 치매 노인 인구 중에 치매에 걸리는 분들은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는데, 하지만 우울증이나 망상이나 환각이나 야간 선망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치매 노인의 20%가 야간 선망을 보이고 절반 정도는 주변 증상이 있다. 우리가 치매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 하면 기억력만 없어진다고 해서 치매가 힘들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많이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을 하게 돼요.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막 헛것을 보고 난리를 치거나 밖에 누구 찾으러 간다고 막 나가고 때리기도 하고 대소변 못 가려서 벽에 바르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키나와에 있는 사사키 마을은 왜 그러한 현상이 거의 없었고 보통 다른 데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차이점을 이제 이 의사는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같이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에 빠지게 되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위축이 돼요. 한 예를 들면 손자가 매번 와서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고맙다고 받았어. 그런데 자꾸만 이제 본인이 어디 둔지 자꾸만 까먹고 그러니까 점점 이분은 이제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내가 좋은 아주 깊은 곳에 잘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죠. 근데 나는 분명히 장롱 안에다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롱을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찬장 안에다 넣었다고 생각해 찬장 안에도 없고요. 금고를 뒤져보니까 금고 안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손자가 할머니 제가 드렸던 용돈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나 여기 있어. 그러고서 딱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 없지? 누가 가져갔나?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가져갔나라는 작은 의심이 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방을 치운 게 며느리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져갔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 그렇게 쌓아놨던 거 하나도 없어. 훔쳐갔구나. 그리고서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기억이 막 뭉쳐지면 이게 망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내 거 가지러 들어왔냐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져서 생긴 여러 가지 방어 기전에 의해서 생긴 반응이죠. 그런데 이러한 걸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치매 어르신을 극진히 공양을 했는데 그 집에 그 방에 가서 방 좀 치운다고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이 튀어나가죠. 예전에 안 좋았던 감정과 감정이 부딪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과 같이 못 살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서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예전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이분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아, 이게 어머님이 나타난 그 증상이구나. 기억력이 없어져서 망상까지 진행됐구나. 증상이 깊어졌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을 바꾸거나 해야지. 이런 대책이 객관적으로 세워졌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가족들은 당연히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에 대한 감정이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어머님은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로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듭니다. 오사카 사스키 마을은 오키나와에 있는 사스키 마을은 어른 공경의 분위기가 무척 강한 곳이래요. 그래서 웬만큼 실수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도시 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패 끼칠까봐 조금만 뭐 이상한 일을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마. 안 돼. 이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하나와 우리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분이 나를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것이 치매의 증상이다.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라는 병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이다라는 그런 감정 덩어리가 나한테 넘어오더라도 그것을 감정 덩어리로 되치지 말고, 아, 이게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구나라고 하고 객관화시킨다면 그것은 같이 맞받아쳐서 싸움을 하고 부딪힐 것이 아니라 의사하고 얘기해서 고쳐야 될 증상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한 상태로 어머니를 대하면 도둑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어머니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고서 그냥 나와요. 그랬다가 또 다시 치우면 또 언제 그랬다는 뜻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연한 반응이, 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놓치면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을 모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한테 쏟아내는 여러 가지 감정 덩어리들이 어쩌면 증상이라는 거죠.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행동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행동은 우리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려 깊지도 않고요. 점점 그런 사려 깊음이 없어지는 병이니까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니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겁니다. 다리가 잘려서 쩔뚝거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너 다리 왜 저러?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도와주려고 휠체어에서 갖다 주려고 하면서도 왜 기억력이 없어져서 기억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왜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분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적인 여러 가지 욕이나 이런 것은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치매 증상의 발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치매 환자는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뭐 치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는 참 편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 압니다. 그분의 기억력이, 인지 기능이 없어졌지 감정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감정이 더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감정 자체도 다 무너져서 감정이 안 나타날 뿐이지 그분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이 자녀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 문장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뭔가 썼어요. 거기에 몇 가지 단어는 나옵니다.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쓰십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쓸 수가 있다면. 그분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정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 생겨야 돼요. 아까 같이 나한테 비난하거나 악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악하게 받아칠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도 그런 것들이 생긴 증상이 있는 반면에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너네들에게 나는 애틋하게 뭔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봉양하다 보면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느끼는 순간에 많이들 우시고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치매 환자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치매의 여정은 매우 깁니다. 매우 길어요. 그래서 나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나를 희망에 들뜨게도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겪게 되고 결국엔 맨 마지막 과정이야 결국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 빠지시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20년, 30년이 걸려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인지 기능에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인가, 그리고 이분의 나에 대한 감정은 어떤 것인가 잘 헤아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헤아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나 자신도 챙기기 어려운데 내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내 남편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이 그 두 분이 다 치매이신 분도 계시고요. 장인 장모가 다 치매이시고 한 집안에 뭐 치매 어르신이 2명, 3명 있는 집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때문에 이제 그 원망이 어디로 갈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서 잘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줄 시스템이 존재하냐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것을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했었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공의료나 아니면 공공자산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나라에서 이제 돈을 쓰고 있고 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에서 뭐 책임을 진다고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국가가 책임질 일인가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게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치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치매를 2008년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 그리고 치매 관리 대책도 나왔고 치매 관리법도 생겼습니다. 국가 책임제도 나왔고 벌써 치매 종합관리 계획이 4차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나라도 나라만큼 그리고 사회도 사회만큼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용을 할까요? 일단은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움을 받으려면 근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구에 전국적으로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서울에 있는 각 구는 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그 구의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상태가 이러니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동행을 해야 되고 전쟁이나 없애버릴 대상이 아니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고 치매 어르신을 봉양하는 분들에게 대한 많은 박수와 응원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든데 힘들지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주변에서 안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그게 창피하다고 자꾸만 피하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체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치매인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 간 자식들의 숫자보다 치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다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민이 책임져 주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매 어르신을 같이 동행하는 태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얘기만 너무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나 치매 안 걸리고 싶은데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